는 감기 예방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의 경우에는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매일 챙겨 먹는 거, 비타민 C 있죠. 비타민 C, 요즘에는 비타민 C가 과일에서가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합 비타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보조 식품입니다. 정말 제가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값도 싸고 하니까 정말 많이 섭취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그 비타민 A, B, C, D, E, K 이런 것들 있죠. 뿐만 아니라 칼슘, 철, 아연 이런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영양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선 일일 권장 섭취량이 초과할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일부 종합 비타민에는 일일 권장 비타민 C 섭취량이 최대 200%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소량은 해롭지 않을 수 있으나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안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위경련, 알레르기 반응, 간 손상, 더 심각해지면 신장 결석,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비타민C를 정말 많이 섭취하십니다.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특히 비타민C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그 수요가 폭등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감기 걸리지 말자. 면역 챙기자. 면역하면 대부분 사람은 비타민C를 생각하니까. 과연 효과가 정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봤더니 실제로는 여러 질병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안심이 될 수 있겠지만 차라리 뭐 드시라고, 레몬 드시라고요. 차라리 과일 드시고 채소 드시면 됩니다. 심지어 인공으로 만든 비타민제는 오히려 수명을 짧아지게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장 유명한 비타민제 효과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바로 코펜하겐 쇼크인데요. 2000년대 초반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비타민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가 온 세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먹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신기하게, 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바다 그렇게 오염돼도 물고기 먹고, 원자 방사능 뭐 해도 한 달은 안 먹을지 모르지만 또 먹고, 그 다음에 계란 살충제, 한동안 되게 심각했죠. 몇 년 전이었나요? 페브노릴이라는 살충제 10매까지 계란 살충제 때문에 난리 났을 때 며칠 안 먹었지만 또 먹잖아요. 며칠 지나면 맛있는 건 또 찾고. 아무튼 비타민제가 오히려 수명을 짧게 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제 지식이 아니고요.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오히려 수명을 짧게 하는 결과였는데 합성 비타민제 복용과 질병 예방 효과를 다룬 세계적인 논문 68건을 분석할 결과였기 때문에 이 결과가 꼭 정말 믿을 만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성을 인정해서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타민 A, E, 베타카로틴 등이 합성 비타민제를 꾸준히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돈 주고 시간 투자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빨리 사망한다고요.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타민 C는 사망 위험도를 전혀 낮추지 않았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감기 예방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항산화제의 경우에는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항산화제를 야채에서 먹어야지 항산화제를 식품에서 먹으면 오히려 암 발병률이 높아요. 제 강의 중에 찾아보세요. 방태한 토마토, 라이코펜 쳐보시면 오히려 라이코펜을 먹은 사람들이 대장암이 높아진 거예요. 되게 커진 겁니다. 처음엔 줄어들더니 나중에 커졌어요. 항산화제 먹었는데 암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요. 자, 문제는 항산화제를 먹으면 방광암 발병률이 1.5배 높아진다.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천연 비타민 등과 인공으로 만든 항산화제에 영양 차이가 있고요. 합성제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을 때 인체에 나타나는 효과와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로 먹었을 때와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암이 오히려
더 많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관찰한 결과 지용성 비타민들이 들어있는 합성 비타민제를 일주일에 7개 이상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 암 발병률이 30%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합성 베타카로틴제를 섭취하잖아요.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대요. 담배만 피는 게 훨씬 낫다, 그죠? 거기에 그냥 몸 생각한다고 베타카로틴까지 매일 챙겨 먹으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이런 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먹는 영양제가 내 몸에 병을 만들고 질병을 키우고 돈도 아깝지만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가장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B12가 심질환 예방 효과가 없고, 지용성 비타민제를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그것이 축적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져요. 비타민 D도 역시 별도로 과잉 섭취 시 식욕 감퇴, 구토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 B군을 또 과하게 섭취하면 몸이 화끈거림, 가려움증,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비타민 C도 정상치 이상을 섭취하거나 아니 몸이 흡수가 안 되면 설사, 복통, 그리고 신장 결석, 부정맥이 유발되기도 해요. 심장도 나빠질 수 있다고요. 비타민 C가. 비타민 E는 혈기 응고지연이나 출혈의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영양학과 로나 샌든 교수는 라틴 타임즈를 통해서 이미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면 우리 몸은 비타민제를 통해 더 많은 영양 성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이상적인 영양 섭취는 음식에서, 아시겠죠? 음식에 섭취하면 되지 음식 외에 다른 걸 드시면 안 돼. 근데 너무 부족할 때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설탕을 먹어도 저혈당해서 쓰러지는 설탕, 사탕 먹는데도 괜찮아요. 먹어야죠. 여러분 지금 몸이 기아 상태가 되는데 정지염 따지고 뭐 천일염 따지고 미네소금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트륨 먹어야 돼요. 땀이 너무 많이 흘리고 탈수하게 생겼는데 그땐 소금 어떤 거라도 먹으면 된다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내가 뭐 비타민 E를 먹을까? 비타민 D를 먹을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마시고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 그런 강의 하잖아요. 설퍼라페인 대신 브로콜리 드세요. 라이코펜 대신 토마토 드세요. 이런 거 꼭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